드디어 5세대 실손보험이 출시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새로운 실손이 나온다는 게 아니라 기존 가입자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보장과 보험료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새로운 실손이 나온다면 기존 실손이 유리할지 새로운 실손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지 오늘 영상을 보시면 현명한 선택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보험을 보험답게 포스트보험입니다. 5세대 실손보험이 출시가 되는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새로운 정부가 출범이 되면서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 실손보험의 개편입니다. 실손보험은 지속적으로 변해왔지만 우리 일상 속에서 가장 친숙한 보험이자 보험 가입의 기틀이 되는 게 실손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실손보험을 어떻게 할지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선택형 특약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기존 실손 유지, 실손 재매입 각각 어떤 선택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유리한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택형 특약은 구실손, 즉 1세대 실손 가입자가 필요 없는 특정 비급여 진료 항목의 보장을 제외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실손보험을 계속 개선하려는 이유는 비급여 진료 확대 때문입니다. 실손은 여러 차례 개편을 거쳤지만 불필요한 비급여 사용과 의료 썰림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외되는 항목은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MRI 등 예상이 됩니다. 즉 보험사는 부담되는 비급여를 빼면 보험료는 할인해주고 나머지 보장은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왜 9세대, 1세대만 가능할까요? 그 이유는 재가입 주기 때문입니다. 2013년도 3월 이전의 실손은 재가입 주기가 없고 2013년도 4월 이후에 2세대부터는 재가입 주기가 생겼기 때문에 주기가 도래하면 자동으로 선행실손으로 재가입이 됩니다. 따라서 재가입 주기가 없는 1세대만 선택형 특약이 적용이 됩니다. 원래는 이 가입자분들을 대상으로 보험사가 재매입 방식으로 5세대 실손 전환을 유도하려 했지만 선택형 특약이 나오면서 새로운 선택지가 생겼습니다. 그럼 여기서 세 가지 선택지 중에 1세대 실손보험을 유지하는 것을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보장만 보면 자기 부담률이 거의 없는 이 1세대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보험료가 비싸다는 점인데요. 그러니까 병원을 자주 다니고 도수치료나 비급여 주사, MRI 같은 진료를 자주 받는 분들이라면 그대로 유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5세대는 근골격계 치료와 비급여 주사제를 보장하지 않으니까 이런 진료를 자주 받으시는 분들은 유지를 하시는 게 병원비 지출을 통한 실손 보상으로 받는 게 1세대 실손 보험료가 비싸지만 그래도 유리한 선택이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선택지 두 번째는 선택형 특약인데요. 이 실손보험은 단체주의라 내가 청구를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청구를 많이 하면 보험료가 같이 오릅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억울하게 보험료를 내는 느낌이거나 병원에 잘 가지도 않고 비급여 진료도 거의 없으신 분들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선택형 특약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보험료 할인이 되니까 아무래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실손 재매입입니다. 실손 재매입은 보험사가 보상을 해주고 기존 실손을 해지하면서 5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하는 방식인데요. 5세대 실손은 급여 중심의 보장을 강화하고 비급여 보장은 축소되면서 자기 부담률은 30%에서 50%로 오릅니다. 큰 질환은 보장은 유지가 되겠지만 경증 질환은 보장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비급여 의료비가 1,000만 원이라면 예전 실손 1세대 같은 경우에는 전액이 보장이 되지만 5세대는 절반이 500만 원만 보장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내가 가진 보험이 1세대 실손보험인데 나는 정말 병원을 자주 다니지도 않고 보험료를 줄이고 보상도 받고 싶다면 재매입이 적합합니다. 큰 질환 중심으로 저렴하게 가져갈 수도 있고 부족한 부분은 다른 보험으로 보완하는 전략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실손보험이라는 게 현 시점부터 앞으로 새로운 시점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준점이 정말 많이 달라질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실손보험은 점차 새로운 실손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이 실손보험을 가입하신 가입자분들이 새로운 실손보험으로 전환이 됐을 때에는 우리가 기존에 가입하고 준비를 하는 종합보험, 암보험, 수술비 등 여러 가지 보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 겁니다. 그만큼 제대로 된 보험을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죠?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쉽게 정리를 한다면 내가 만약 병원을 자주 다닌다면 기존 실손보험을 유지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갱신시 올라가는 보험료에 따라서 부담이 된다면 그 시점에 새로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1세대 실손보험을 유지를 하고 싶지만 내가 만약 병원을 잘 안 다니지만 보험료가 많이 올라간다면 선택형 특약으로 선택을 하셔서
보험료 할인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만약 나는 보장보다도 실질적인 보험료를 줄이고 싶다면 그러면 5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선택지가 하나 더 늘어났다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중요한 건 내가 가진 실손보험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실손보험을 통해 많은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점점 새로운 실손으로 전환이 되시는 분들이 많아질 거고요. 저도 새로운 실손으로 전환이 되는 시점이 8년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건강이나 병원과 관련해서 상관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병원도 많이 가게 되고 수술도 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손의 변화와 의료 전반적인 시스템 변화와 같은 이유로 내 보험을 잘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도 더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많은 분들께도 공유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내 보험 상태가 궁금하시거나 점검, 보험 설계가 필요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 연락처로 전화를 주시거나 카톡 상단 링크를 통해 문의를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